좀비, 기생충, 연가시, 톡소플라즈마, 영생을 원하는 인간들. 최종 숙주를 인간으로 삼는 기생생물은 과연 생겨날까? 어쩌면 이미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연가시는 육식 곤충과 물고기가 잡아먹을 만한 작은 초식 곤충이나 아주 더 적은 동물에게 연가시의 알 상태로 잡아먹혀서 그렇게 더 큰 동물에게 기생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렇다고 큰 새나 호랑이, 원숭이 이런 동물이 최종 숙주가 아니야. 사마귀나 여치 이런 육식 곤충이 최종 숙주지. 이런 곤충에게 기생하다가 성체로 다 자라면 기생했던 숙주의 움직임을 조정하여 물가에서 죽도록 자살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 그때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데, 숙주의 몸을 뚫고 빠져나와 물가로 들어가 새끼를 낳는다고 하네. 톡소플라즈마,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데, 최종 숙주는 집사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 고양이라고 하네. 고양이 응가에 알이 나온다고 하는데, 중간 숙주로 쥐, 토끼, 돼지, 각종 포유류가 있다고 하는데, 쥐는 고양이가 잡아먹으니 뭐 그렇다 치지만 돼지는 뭘까? 인간 또한 중간 숙주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에 들어온 톡소플라즈마는 백혈구를 역으로 잠식한다고 하네.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우울함, 우울증, 조증 이런 것 또한 이 기생충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아닐지 모르겠다. 우울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하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톡소플라즈마 이 기생충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에게 30에서 50% 정도 감염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하네. 정신질환, 우울증, 조현병 이것들 발병률을 갖다가 2배 이상 높인다고 하는데, 면역체계가 약해진 시점에서는 더 큰일이 벌어지는데 뇌염이나 폐렴, 여러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모기만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 자, 이제 괴소리 시작해볼게. 연가시, 톡소플라즈마 이들은 숙주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데, 연가시는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그냥 소화될 뿐 뭐 큰 위협이 안 되고 있어. 톡소플라즈마 또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조종하지는 못해. 그런데 뭔 놈의 심각한 척이냐? 모든 생물체는 진화라는 걸 하고 가끔 변이를 일으켜 변종이 태어나기도 하지. 인간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거,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환경에 맞게끔 변해온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은 어때?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무기로 사용할 때 원래 인간에게 큰 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으나 변형시켜서 새나 원숭이가 걸렸던 병이 인간 또한 걸리게끔 뭐 그렇게 조작하고 했다는 음모론 또한 돌고 했잖아. 동물과 야스를 즐기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렇듯 기생충 또한 최종 숙주가 인간이 되게끔 조정될 확률은 없을까?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질 좀비 바이러스처럼 어쩌면 좀비의 탄생은 최종 숙주가 인간으로 맞춰진 맞춤형 기생생물의 탄생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꼭 바이러스가 옮겨져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 기생체가 지들 입맛에 맞게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좀비 사슴병? 들어본 적 있어? 사슴이 좀비화 되는 건데 살이 쭉쭉 빠지다 못해 몸 상태가 진짜 좀비처럼 되는, 피부가 벗겨지고 일부분이 썩어가지만 살아 움직이는, 뇌에 타격을 심하게 입었는지 천적에게 덤비는 그런 습성 또한 가진다고 하는데,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의 눈에는 화려하게 기생충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 새들의 눈에 잘 띌 만한 곳으로 숙주를 조종하여 새한테 잡아먹히게끔 하는 것처럼 좀비병 걸린 사슴이 자동차를 들이받고 곰한테 덤비고 호랑이한테 덤비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보면 천적에게 잡아먹히려는 그 달팽이랑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될 듯한데,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숙주를 갈아탄다. 결국 번식을 위해 인가로 나온 움직임을 보이는데, 인간을 최종 숙주로 삼을 기생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게, 인간들은 수없이 실험을 하잖아. 여기까지만 하고 끝? 그러지 않는다. 신인류의 탄생을 위해,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달에, 화성에 적응할 만한 강력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그냥 인간의 유전자만으로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에 어떤 방법을 택하긴 할 텐데, 그때 만들어진 게 기생체였다. 스스로의 생각, 지능이 있는 기생체는 연가시와 톡소플라즈마의 유전자를 활용. 특이한 점은 인간에게 기생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는다는 점. 그렇게 개량된 기생생물은 또 다른 행성에서 살아갈 인간들을 대상으로 시술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꼭 외계에서 쳐들어온 기생생물체가 인간들을 습격하는 것 마냥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개량되어 인간의 신체 일부처럼 붙어서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니, 어릴 적 예방주사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주 다른 별에서 원활하게 살아갈 신체로 변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술을 받게 될 텐데, 모든 약에는, 모든 시술에는 적은 확률이지만 부작용이 따르고, 모든 생명체는 완벽하지 않기에 가뜩이나 이 불안한 종족이 불안한 신체에 위험한 인공생명체를 투여하는 이 아슬아슬한 시술은 모든 이에게 다 이루었을 리 없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인간과 공생할 수 있는 생물은 인간의 신체를 탐하여 그러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개체들 일부는 점점 인간의 뇌 부분을 잠식해 갔다. 인간의 생각을 갖게 된 기생체는 그냥 인간과 하나가 되어 더 이상 기생체가 아닌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일체화라고 불렀고, 이런 특수한 현상이 벌어진 인간들은 그 수명이 1000년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해졌으나, 예전에 그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는 또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인간성은 거의 사장되어 가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감정이 없어지고, 거의 절반은 로봇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계산은 빨라졌고 업무 파악, 상황 파악하는 능력 또한 뛰어났다. 임무에 투입되었을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보통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기 힘든 존재. 회사에서 업무를 본다면 이보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연애나 친구, 부모나 자녀, 인간관계, 이제 그들은 그런 걸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늙지도 않고 강력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으나,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다는 표현은 가족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정을 느끼는 부분, 호르몬이 원활하지 않기에 우울증이나 즐거움, 이런 부분에 감정이 메말라 버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그냥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개척자, 일하는 일꾼, 그런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특별한 욕심은 없으나 죽지 않기 위해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를 해야 했고, 이런 대량의 단백질을 위하는 그들 덕분에 가끔 민간인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고장으로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 기생체와 일체화된 인간, 그냥 신인간이라 부를게. 신인간은 배고파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면 기계적으로 고기를 섭취하게 되는데, 만약에 단백질 필요할 시기에 음식이 없고 다른 인간들과 갇혀있는 상태라면 그 감정이 메말라 있는 계산적인 기계 같은 생각을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 끔찍한 일이었다. 그냥 인간을 공격하여 잡아먹는 상상을 할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는다. 자신의 신체를 훼손시켜 스스로가 섭취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다리 한쪽만, 두 다리 모두 그러면 이동이 불가해지기에 그 한쪽 다리 모두 섭취하고 그렇게 이틀은 버틸 수 있으나, 그 다리 잘려나간 줄 알았는데 그 잘려나간 다리에서 출혈로 죽게 되는 거 아니냐고? 신인류의 특수한 점은 출혈이 생겨나면 그 상처 부위가 금방 메꿔진다는 점. 그러니 다리나 팔이 잘려나간다 하여 엄청난 출혈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거.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분리해낸다고 하면 자신의 의지로 분리된 그 부위는 원래부터 그렇게 없었던 것처럼 살로 메꿔지고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 분리해낸 다리 부분을 섭취하는데 그렇게 이틀을 버티게 된다. 그 이후에 왜 한쪽 다리만 분리했는지 알게 될 시기가 온다. 왜 한쪽 다리만 분리해서 식사 대용으로 사용했는지 알게 된 시기가 오는데, 한 다리는 사냥감을 쫓기 위해 최소한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틀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존을 위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냥해야 했기에 그러했다. 정말 추운 산속, 조난이거나 기계의 오류로 인해 좁은 공간에 갇힌 상황, 이때에 평범한 인간들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신인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어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 죽을 확률이 높은 건 신인간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전투력은 보통 인간의 그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으니 인간 어른들과 신인간 어린아이 하나와 대결하면 비슷할 정도의 전투 능력을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났으니 식량이 부족하여 자신의 다리를 분리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나약한 구인간들이 고맙게도 먼저 덤벼주었어. 그들은 신인간의 식량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먼저 공격해오는 사람을 바로 적으로 판단하여 사살하는 신인간. 인간성이 없는 그들은 움직임이 멈춘 그 유기체들을 식량으로 삼게 되는데, 이런 아주 확률이 희박한 그런 사소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신인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 것은 신인류를 위한 다른 별에서 살기 위한 그 기생체 시술은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인간의 신체와 최적의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 탄생한 이 기생체 중 감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픈 개체를 인간에게 시술하였을 시 처음부터 인간의 신체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와 기생체의 완벽한 결합을 이룬 신인간, 아직 분리된 상태로 그 몸에 붙어있는 상태, 인간의 신체에 붙어서 말 그대로 공생하게 되는 민간인, 이렇게 나뉘는데, 신인간의 존재는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유지할 정도로 특별한 공격성과 개인적인 무언가로 이루려는 욕구, 식욕은 월등했으나 다른 욕구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비해 아픈 상태의 기생체를 이식받은 인간은 이 기생체가 때가 되어 뇌 부분을 공략하려는 노력 덕분에 온갖 욕구를 다 느끼게 되니 온순한 신인간에 비해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는데, 가장 심각한 점은 번식을 위해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순수 기생체를 타인의 몸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원래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게끔 본래 기생체가 인간의 신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게끔 번식하는 행위를 끝없이 이어가게 되는데, 방법은 이러했다. 인간을 점령한 기생체는 숙주의 신체를 변형시키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흡혈귀 같은 송곳니와 독사가 사냥감을 물어 독을 주입하듯 송곳니와 독주머니, 독이 아닌 자신의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액체를 주입하는 형식으로 인간의 몸을 탐하게 되는데, 신인간보다도 더욱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요구하는 그런 변이체.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에 근처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생명체는 공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희생된 이들, 말 그대로 좀비화 되게 되는데, 인간을 공격하여 잡아먹을 때 조절이 안 되는 생식기관 덕분에 그들의 DNA가 시체에 스며들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기괴한 생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시체 상태이지만 팔, 다리 성하지 않고 심지어 내장이 보일 정도로 타격을 입은 인간의 신체, 거의 시체 상태였으나 그래도 방금 죽어가는 생명체였기에 그런 좀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만약 죽은 상태의 단백질 덩어리를 베어 먹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들의 변이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되며 어떤 이는 10년이 지난 이후에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두려운 사실이지. 기생체 시술을 받았으나 신체에 별 변화가 없는 이들,
이들 중 갑자기 신체 변형을 일으키며 송곳니가 날카로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국가에 신고해야 하며 당장의 사살 명령이 떨어져 그가 지내던 곳을 포함 반경 2km 이내를 봉쇄하는 조치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신체 변형이 생겨나는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변형된 개체들은 늘어만 가는데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는 퍼지게 되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좀비 스타일과는 좀 다른 게 신체는 멀쩡해. 다만 처음에 변이되는 과정에 극심한 허기짐으로 인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공격하여 잡아먹기에 먹다 남은 그 사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비화되어 끝없이 사냥하고 번식하려는 욕구로 인해 그렇게 괴물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유기체이지만 인간의 부속과 같은, 짐승의 부속과 같은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불안정한 상태의 것들이 서로를 탐하여 먹고 먹히는 사태가 발생될 때도 있었는데, 고독처럼 뭉치고 잡아먹고 잡아먹다가 거대한 살덩어리가 만들어졌고, 이는 인간과 신인간 그리고 변이체들에게까지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 정말 웃긴 상황이 연출된 건 오로지 식욕만 살아있는 지옥의 아귀 같은 살덩어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인간과 신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변이체와 동맹까지 맺는 상황이 되었어. 물론 변이체와의 접촉 시 우주복 수준의 장비를 착용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했지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괴물 살덩어리 덕분에 지구를 떠나가려는 인간들이 늘어만 가는데, 예정된 일이었지만 달에도 화성에도 그 괴물 살덩이들은 존재하며 좀비 같은 사체들이 돌아다니는 광경은 이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어쩌면 이는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화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일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화성에, 달에 살기 위해 필요한 기생체 이식하는 시술 이미 거의 대부분이 받은 상태였고, 기생체를 모두 흡수하여 감정이 메마른 신인간화 되지 않은 수많은 인간들은 언제 변이체로 변하게 될지 모를 일이었기에 조금만 증상이 보여도 사살 명령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시대, 변이체 무리와 동맹은 맺었으나 꾸준히 생겨나는 인간들 중에 변이체는 제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변이되는 증세가 보이면 스스로 괴물들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아직 힘이 약한 움직이는 시체들과 덩치 작은 살덩이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디서 끊어야 될지 참 방황했어. 더는 못 참고 이렇게 마무리 좀 하려고. 우리 인간들은 더 오래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뛰어난 과학력으로 엄청난 실험들이 이어질 것이고, 그러다 이런 기괴한 생명체까지 탄생하게 될 거라 보는데, 이런 좀비 사태, 거대 살점의 공포, 변이체가 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옆집 사람이 변이체로 변하여 자신의 집에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층간소음에 대응하지 않는 온순해지는 사람들, 길 가다 눈 마주쳤다고 시비 걸지 않는, 운전 잘못했다고 크락션 울리지 않는 그런 얌전하다 못해 조심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사람들, 이런 잔인한 세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자식 생산을 멈춘 그런 사람들, 한적한 놀이터, 아이 없는 공원, 아이의 울음소리는 TV나 매체에서만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그냥 괴고리가 지어낸 이야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오시님의 생각이 참 궁금하네. 댓글에 좀 남겨주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